작년에 BYD가 주력 모델인 친 플러스 가격을 우리 돈으로 약 한 2천만 원 아래로 인하하는 파격적인 할인 정책을 선언을 하죠. 그로 인해서 출혈 경쟁이 고스란히 다른 중국 전기차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이 심화될수록 기업의 기술 투자라든지 품질 관리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은 더욱 부각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필두로 해서 탈중국 공급망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IRA 세액공제 혜택을 등에 업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으니까요. 전 세계 배터리 기업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수주 잔고를 이미 확보했고 수년간의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한 국내 2차전지 기업을 꼽자라고 하면 두 종목 정도만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는 중국 전기차 대장인 BYD에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최근에 중국 전기차 시장, 특히 그 대장격인 BYD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단순히 그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중국 전기차 산업 전반에 들이운 어떤 심각한 그림자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그 고속 성장의 신화가 위험을 받고 있다. 핵심은 파격적인 어떤 가격 할인 경쟁이 촉발한 주가의 급락, 더불어서 만성적인 공급 과잉으로 인한 재고 부담, 거기에 대부분의 기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34% 파격적인 세일을 한 BYD의 가격 전쟁, 이러다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경고등이 켜진 그런 소식이거든요. 작년에 BYD가 주력 모델인 친 플러스 가격을 1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한 2천만 원, 한 1,900만 원 조금 넘는 가격 아래로 인하하는 파격적인 할인 정책을 선언을 하죠. 석유차보다도 저렴한 전기차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건데, 이러한 BYD의 전략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 대신에요, 중국 전기차 시장 어떤 전반적인 치킨 게임 심화를 예고하는 트리거가 됐습니다. BYD의 가격 인하 직후 샤오펑이라든지 또는 리오, 또 리쌍 같은 다른 중국 전기차 업체들 역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고 할인 전쟁에 참여했고, 그로 인해서 출혈 경쟁이 고스란히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로 인한 주식시장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결과를 낳았죠. 더 충격적인 건요, 중국 전기차 시장의 수익성에는 양극화가 심하다고 하는 점인데요. 작년 블룸버그의 소식에 의하면 중국의 50개에 달하는 전기차 업체 중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은 BYD하고 테슬라, 그리고 리쌍, 요 단 세 곳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나머지 수십 개의 기업들은 만성 적자에 허덕이면서 정부의 보조금 또는 외부 투자에 의존하면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런 수익성 악화의 기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만성적인 공급 과잉이에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있었고 수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날림했고, 또 생산에 대한 능력은 시장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확대됐고, 그로 인해서 업체들은 전기차가 팔리지 않으니까 재고를 떠안게 됐고, 그 재고 부담이 그대로 이어졌고, 그 과도한 재고로 인해서 기업들의 어떤 현금 흐름이 악화됐고, 재고가 있으려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 보관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그러면서 결국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가격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에 BYD가요, 파격적인 가격 할인 선언 이후에 중국 전기차 시장은 주가 급락과 함께 수익성 악화, 그리고 공급 과잉, 재고 부담, 치열한 가격 경쟁이라고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고 있습니다. 50개 기업 중에 단 3개 기업만 수익을 내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는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전기차 산업이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질적인 혁신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찾아야 하는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 전기차 시장은 더욱 격렬한 구조조정을 겪게 될 거다라고 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악재가 국내 2차전지 기업들에게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어떤 전반의 둔화 우려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요, 국내 2차전지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구조적 호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재가 될 수 있는 이유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약한 경쟁자들의 퇴출이죠. 중국 전기차 업체 대부분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떤 비정상적인 시장 구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부 보조금이 축소가 되고 또 수십 개의 영세하거나 또는 비효율적인 어떤 그 중국 전기차하고 배터리 업체들이 도산을 하거나 M&A 직면하겠죠. 그러면서 퇴출될 거니까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경쟁 어떤 환경을 합리화하면서 소수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옥석 가리기 과정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계속 될 거니까요. 이런 구조조정은 결국에는 국내 배터리 3사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국내 배터리 3사가요. 기술력이라든지 또 생산 능력을 잘 갖추고 있는 배터리 쪽에서는 굉장히 큰 선두 그룹 중에 하나인 거는 분명하니까요.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죠.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중국 시장의 출혈 경쟁 같은 경우에 그 가장 저렴한 가격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런 가격 경쟁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기업의 뭐 기술 투자라든지 또는 품질 관리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비자들이요 저렴한 가격을 넘어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성능 쪽에서 주행 거리, 그다음에 뭐 충전 속도, 그리고 안정성, 또 내구성, 또 거기에 기업의 어떤 신뢰성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은 고성능 배터리 기술의 선도주자고요.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과 장거리 주행 시장에 있어서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이 심화될수록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은 더욱 부각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급망 재편입니다. 미국을 필두로 해서 탈중국,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탈중국 공급망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IRA 같은 정책을 통해서 중국산 배터리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미국은 줄이려고 하고 있죠. 아예 못 들어오게 하려고 있습니다. 그걸 미국이나 미국의 우방국이 생산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니까요.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IRA 세액공제 혜택을 등에 업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중국 전기차 시장의 침체는 단기적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 우려를 키워서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요, 이번 중국 전기차 시장의 치킨 게임은 과도한 경쟁을 정리하고 기술력이라든지 또는 안정적인 공급망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살아남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국내 2차전지라든지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주가 하락에는 전기차의 어떤 수요 둔화 또는 높아진 가격 부담, 그리고 충전 인프라라든지 또는 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 같은, 그리고 중국 시장의 공급 과잉, 뭐 가격 경쟁의 심화,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6월 20일 전기차 관련돼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빨간불을 켰습니다. 이 빨간불을 킬 때 이걸 주도했었던 주도군이 어디냐? 외국인과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바닥을 다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일어나서 너무 좋은 그런 하루를 저는 보냈고요. 긍정적인 변화 다른 조짐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둔화했지만 여전히 전체 자동차 시장 대비 높은 성장세를 좀 유지하고 있고 일부 지역하고 차종에서는 견조한 수요가 좀 확인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리모션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5월달 한 달만 보게 되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한 160만 대 정도 판매가 돼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 성장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올해 5월달까지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되면 글로벌은 720만 대 전기차가 판매가 돼서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28% 성장을 합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성장을 나타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440만 대로 33% 성장을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 160만 대로 27% 성장을 합니다. 북미 시장은 약 한 80만 대 정도로 해서 한 6% 성장을 했고 기타 지역은 60만 대가 판매가 돼서 한 36% 성장을 나타내죠.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나타낸 곳이 바로 유럽 시장이거든요. 유럽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 자료뿐만 아니라 리튬 가격은 또 어떤가요? 보시는 화면은 리튬 가격인데요. 리튬 같은 이런 핵심 원자재 가격이 급락세를 멈추고 점진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 셀 제조사들의 원가 부담을 덜어주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동시에 완성차 업체들도 배터리 가격 하락분을 반영해서 전기차 가격을 합리화하려고 노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탈중국 노선은 중국산 배터리 관세 부과로 인해서 더욱 강화될 거고요. 국내 업체들의 경쟁 우위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 중국산 ESS 점유율이 한 87% 정도 되거든요. 향후에 비중국산 수요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국내 업체들에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미국의 IRA 정책이라든지 또는 관세 불확실성은 실적이라든지 주가에 다운사이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기차 침투율에서 중국은 42%, 유럽이 20% 넘고요. 북미도 11%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계의 중장기 업사이드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기업들은 상용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기술 전진을 좀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고, 이런 상황은 전기차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또는 안전성을 한 단계 끌어올려서요, 소비자 수요를 더욱 촉진할 그런 잠재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재확인이라든지 또는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에 있어서의 어떤 강화라든지 또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같은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어떤 힘입어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많은 긍정적인 소식들은 이런 장기적인 우상향 궤도를 위한 중요한 신호탄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시장 흔들림에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탈과 산업의 거대한 흐름을 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 접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든 시기를 버티고 결국 살아남을 2차 전지 기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는 그러면서 가장 빨리 살아남아서 반등을 이끌어낼 국내 2차 전지 기업을 꼽자라고 하면 한 두 종목 정도만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두 번째 종목은 삼성 SDI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SK온도 역시 잠재력도 크고 현재까지는 재무적인 부담이 좀 없잖아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생산 안정화 과제가 다소 있기 때문에 SK온 같은 경우는 좀 배제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는 좀 빨리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첫 번째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리면 압도적인 수주 잔고 그리고 IRA 수혜의 어떤 최전선에 있는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기업으로 평가하는데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압도적인 수주 잔고하고 글로벌 생산 거점이죠. 수백조 원에 달하는 전 세계 배터리 기업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수주 잔고를 이미 확보했고 이미 수년간의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한 상황이 현재는 펼쳐지고 있고, 시장 변동성에 대한 방어력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북미라든지 또는 유럽, 아시아 같은 전 세계 주요 거점에 생산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산 공장을 통해서 고객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객사의 다변화라든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테슬라라든지 GM이라든지 현대차,
이 다양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고, 이는 특정 고객사의 어떤 판매 부진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거기에 ESS 시장에서의 선두 달리고 있거든요. 전기차 시장의 둔화에 대한 어떤 완충 역할을 ESS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또 기술적인 우위를 통해서 차세대 배터리를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 고에너지 밀도인 NCM 배터리 기술을 선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4680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전고체 배터리 같은 이런 배터리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미래 경쟁력을 좀 확보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 차트 흐름도 볼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일봉입니다. 제가 오늘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을 잘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한 3%가량 올라왔지만 중요한 건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흐름이 빨간색 양봉이 계속 며칠째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차트를 통해서 물론 이차전지 전체적인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지만 예시를 하나 드려본다라고 하면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검정색 라인, 저는 이걸 1년선으로 쓰고 있습니다. 1년선입니다. 1년선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검정색 라인 1년선이 좀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놓고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을 하다가 1년선을 터치했을 때 아래에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는 그런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은 대부분의 2차전지 종목들은 상승 흐름으로 출발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검정색 라인 부분까지 올라가려면 괴리가 한 15%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올라가려면 시간적인 부분들은 좀 걸리겠죠. 하지만 바닥을 다지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견을 두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바닥을 잘 다지고 있고 우상향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는 그런 구간이 지금 동그라미 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좀 잘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 SDI죠. 삼성 SDI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비교했었을 때 어떤 공격적인 외형 성장은 좀 덜합니다. 다만 수익성 중심의 보수적인 경영 전략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현재 견고하게 버텨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DI의 강점은 고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프리미엄 전기차라든지 또 ESS 시장에 집중하면서 고수익성 제품군의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BMW라든지 아우디 같은 프리미엄 완성차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중국 쪽에서의 가격 경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고 있는 그런 강점이 있고요. 배터리 측면에 있어서 삼성이 젠5라고 하는 일명 P5 배터리에 대한 높은 에너지 밀도라든지 긴 수명을 좀 자랑을 하는데 그래서 시장에서 뛰어난 성능을 좀 인정받고 있거든요. 현재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고성능이라든지 고품질이라든지 이런 키워드에 가장 잘 부합하고 있는 회사가 저는 삼성 SDI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도 굉장히 강점이거든요. 배터리 셀 3사 중에서 가장 견고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투자라든지 또는 운영에 있어서 안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불확실한 시장에서 안정성, 그러니까 재무에 대한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이런 건 기업의 생존력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 SDI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셨던 차트와는 사뭇 다르게 삼성 SDI의 일봉 차트인데요. 물론 이제 삼성 SDI는 바닥권을 지금 다지는 횡보 작업이 옆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래도 약간 기울기를 가지면서 우상향하려고 하는 흐름이 보였다라고 하면 삼성 SDI는 여전히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주고 있고요. 물론 최근 들어서 일봉에서 장대 양봉의 캔들이 나와줄 때 거래량은 그래도 조금씩 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이전 3월 달에 나왔었던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는 이런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옆에서 횡보를 한 이후에 수요 측면이 개선되고 업황이 좋아지는 국면이 온다라고 하면 삼성 SDI도
분명 저는 출발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1년선 같은 경우에 지금 괴리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여기 괴리가 한 40% 정도의 그런 큰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메꿔야 그래야 제대로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2차전지 관련돼 있는 종목 중에 그래도 조금 빨리 갈 수 있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은 셀단에 있어서 빨리 간다라고 하면 그 아랫단에 있는 소재, 장비 같은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재 2차전지 시장의 혼란은 잠깐 과거에 호황을 누렸던 시기가 끝나고 기업들의 진정한 체력이라든지 경쟁력이 시험받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기를 가장 먼저 벗어나서 살아남는 기업은 결국 탄탄한 고객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수주 물량을 확보해서 매출의 변동성을 줄이고 또 IRA 같은 외부 정책의 수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통해서 차세대 기술 개발에 꾸준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두 기업이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선별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올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정책으로 국내 주가를 부양할 계획인가요? 제가 그 소식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재명 정부하고 코스피 5천 시대라고 하는 소식이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셨을 겁니다. 과연 코스피가 5천이 갈까?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제시한 정책들은 크게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매력을 높이고요. 또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운다라고 하는 요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 상승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현재로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주주 환원 정책이죠. 이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경우에 배당 확대라든지 또는 자사주 매입을 해서 자사주를 소각하는 걸 의무화한다. 이쪽을 좀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배당을 하거나 또는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제시가 될 수 있거든요. 현재 시행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굉장히 좀 미지하거든요. 이걸 좀 보완을 해서 배당 성향이라든지 또는 배당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디스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현금이 사내 유보금으로 쌓이거나 또는 무분별한 어떤 신규 투자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주주들에게 환원되도록 강제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주 환원 공시 의무도 강화할 건데요. 기업들이 장기적인 주주 환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공시하도록 의무화해서요. 투자자들이 기업의 주주 친화 정책을 쉽게 파악하고 투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주주 환원 강화였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상법 개정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고질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뽑히는 게 바로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권익 보호 강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정 대주주의 어떤 전횡을 막고요. 또 모든 주주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상법 개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행법으로 제한적인 다중 대표 소송 제도의 어떤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또는 소수 지분으로도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요건을 좀 완화할 거고 이렇게 되면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어떤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대기업 집단의 불투명한 내부 거래 등을 견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의 핵심 세 번째는 미래 핵심 산업 섹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라든지 육성 이런 부분들인데요. 단순하게 어떤 제도 개선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어떤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거기에 글로벌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미래 핵심 산업 섹터에 대한 투자 거기에 정부 차원의 집중 그로 인한 육성 정책 추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 거죠. 이렇게 되면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어떤 성장을 촉진해가지고요.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겠죠. 이런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또는 주주 환원 확대는 물론이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강도라든지 거기에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효과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의 종합적인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 그래야 코스피 5천 시대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6월 20일 코스피 3천을 넘었습니다. 3천을 넘어서 저는 4천을 넘고 방금 말씀드렸던 5천 시대에 분명 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눈치 빠른 외국인들이 앞다퉈서 쓸어담고 있는 국내 주식은 무엇인가요?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지난 5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눈치 빠른 외국인들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최근 소식을 통해서 몇 가지 특정 분야에 돈이 몰리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걸 말씀 좀 드려볼 건데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섹터, 현재로서는 반도체인 것 같아요. 특히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HBM을 필두로 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러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AI 기업들의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현재 늘어나고 있고 HBM 같은 첨단 메모리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SK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죠. 특히 SK하이닉스는요 HBM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인정받으면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두 번째 섹터는 전통적으로 강자였었던 금융 sek터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서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서 한국 금융주들이 저평가 매력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PBR 값이 낮은 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증권, 보험 이런 금융주들이 대표적인 저 PBR 업종이죠. 그러니까 배당 확대라든지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주 환원 정책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외국인 매수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섹터죠. 원전이라든지 전력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구조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섹터인데요. 에너지 섹터가 단순하게 유가 변동을 넘어서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 충분히 있거든요. 그로 인한 외국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원자력 발전하고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 또 에너지 안보 강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목표 아래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 확대 기조가 강화되고 있으니까요. 네 번째는 방산인데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죠. 그로 인해서 방산 섹터도 강한 성장 동력을 확보한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K방산 경쟁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죠. 해외 수주 같은 경우에 향후 수년간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담보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요인으로 이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나 외국인들이 가장 좋게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순히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장기적인 산업의 어떤 성장 방향성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구조적인 경쟁력이라든지 또는 정부 정책의 수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그 고려해서 투자하고 있는 쪽이 현재 말씀드린 요 네 가지 섹터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 중 유망한 곳은 어디인가요? 현재 반도체 산업은 그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전례 없는 변곡점을 좀 맞이하고 있거든요. 이 가운데 한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은 딱 두 가지가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그러면서 이제 각기 다른 강점 그리고 이제 도전 과제를 좀 안고 있는데 올해 가장 유망한 기업을 뽑는다라고 하면 그 AI 메모리 시장의 압도적인 선두주자인 SK하이닉스에 좀 더 무게가 좀 실립니다. 삼성전자 역시 파운드리라든지 HBM 기술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하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반등을
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SK 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HBM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1위죠. 또 AI 반도체 시대에 있어서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종목이 저는 SK 하이닉스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반도체 시장, 특히 이 AI 시대의 핵심적인 HBM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경쟁력, 그로 인한 가장 유망한 기업 SK 하이닉스다라고 말씀드리고, 올해 1분기 그 D램 시장에서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36%의 점유율로 삼성전자를 제쳤습니다. 그러면서 1등을 차지하죠. HBM 부분에서도 70% 이상의 점유율을 달성하면서 압도적인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죠. 엔비디아 같은 주요 AI 제조업체들이 SK 하이닉스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현재 SK 하이닉스는 HBM3E 12단 제품을 비롯해서 HBM 공급의 우위를 현재 점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그러면서 견조한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HBM 같은 경우에 일반 D램보다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죠. SK하이닉스가 이미 올해 1분기에 D램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이 HBM에서 발생하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고, 이런 고수익 제품 비중 확대는 전체적인 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압도적인 HBM 쪽에서 1등을 달리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무게감이 실리지만 뒤를 잇고 있는 삼성전자, 사실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뒤를 잇는다라고 하니까 약간 좀 말이 이상해졌는데, 그동안 삼성전자가 뭐 선두 기업이었죠. 근데 어떻게 전방위 산업이 많이 급격히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게 좀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HBM 시장에서 다소 뒤처지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는 받고 있지만, 파운드리 경쟁력이라든지 또는 강력한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어떤 저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추격을 해서 SK하이닉스를 좀 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025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주가의 반등도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AMD라든지 또는 브로드컴에 HBM3E 8단 제품을 공급하기로 확정됐거든요. HBM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엔비디아하고의 협력 강화에 있어서는 아직 HBM3E 12단 같은 경우에 아직 통과가 좀 미진하다라는 얘기는 좀 들려오고 있고, 물론 HBM4 개발에 박차를 좀 가하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HBM 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좀 내지 않을까, 좀 내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 외에도요, 일반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그리고 뭐 파운드리, 이쪽 시장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 사이클에 진입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뚜렷한 반등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생산 능력이라든지 또는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메모리 시장 회복의 어떤 최대 수혜를 입을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당장은 HBM 쪽에서의 한 발 늦어진 그런 사태 때문에 SK하이닉스 밑단에 있지만 언젠가는 뒤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융사 중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국내 금융시장은 기준금리의 어떤 불확실성도 있고요. 또 부동산 PF 리스크 같은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강력한 촉매제 덕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현재는 좀 집중하고 있고, 또 저PBR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저평가 업종이 금융주죠. 이 금융주에 대한 부분들,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금융주 한 세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우선 첫 번째는 우리금융지주죠.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과세 배당을 추진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큰 거거든요. 내년부터 비과세 배당을 추진할 그런 예정에 있고,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줄여서 주주들의 어떤 실질 배당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우리금융지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총 주주 환원율을 뭐 좀 상향시키고 있는 것도 좋은 실례인데요.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총 주주 환원율을 4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 뭐 현금 배당이라든지 또는 자사주 매입, 그리고 이제 자사주 소각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죠.
이를 보면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경영진의 어떤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KB금융지주죠. 국내 금융권 시장의 리더죠. 안정적인 실적이라든지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각화를 바탕으로 해서 꾸준한 유망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가 KB금융지주인데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은행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본 비율과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자본 효율성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KB금융지주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변화된 수익 구조예요.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이라든지 보험, 카드, 이 은행 부분에 있어서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고 특정 부분의 리스크에 대한 방어력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종합금융 서비스의 경쟁력을 가장 강화하고 있는 회사가 저는 KB금융지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장의 리더십, 안정적인 수익 중은 KB금융지주다.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신한금융주주입니다.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또는 비은행 부분에 있어서의 강화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기업으로 굉장히 유망하죠. 일찍부터 디지털 전환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고요. SOL뱅크 같은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했고 미래 금융 환경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으니까요. 글로벌 성장에 대한 전략도 동남아 같은 해외 시장 진출에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그러면서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 글로벌 성장 잠재력도 갖고 있는 회사가 저는 신한금융지주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세 가지 회사,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신한지주 같은 이런 회사, 세 회사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는 지주회사 중 눈여겨볼 것은 무엇인가요? SK 같은 경우에는 AI라든지 또는 반도체, 그린 에너지 같은 미래 핵심 산업의 포트폴리오 전환이라든지 최적화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있거든요. 우선 SK 하이닉스의 AI 반도체 HBM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SK텔레콤 최근 들어서 사태는 터졌지만 AI 피라미드 전략을 내세우고 있고 또 SK 바이오팜을 통해서 바이오 사업 확장을 하고 있어서 그룹의 핵심 성장 동력이 모두 SK를 통해서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주사가 직접 투자하는 첨단 소재라든지 또는 차세대 배터리 또는 데이터 센터 같은 여기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요. 최근에 SK가 지속적으로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AI 같은 미래 핵심 기술에 재투자하는 포트폴리오의 어떤 리밸런싱을 가속화하고 있죠.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거기에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그런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맞춰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적극적인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에 대한 확대 가능성을 현재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SK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LG그룹의 지주회사인 LG죠. 기존의 핵심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성이라든지 더불어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포트폴리오 시너지가 굉장히 돋보인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견조한 자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LG전자는 가전에서는 1등이죠. LG화학이나 또 LG에너지솔루션은 2차전지라든지 배터리 쪽에서는 1등이지 않습니까? 또 LG U+는 통신 분야에서 견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회사들이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지주회사의 가치를 지탱하고 있죠. 세 번째는 한화그룹의 지주사인 한화입니다. 방산 부분의 폭발적인 성장, 또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성공적인 전환, 명확한 스토리를 갖고 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화 시스템 같은 자회사들을 통해서 K방산 수출을 주도하고 있고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인해서 국방비 증액 추세의 어떤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K방산 수출의 최대 수혜주니까요. 또 사업 구조 재편이라든지 어떤 효율화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하나오션 인수를 통해서 해양 방산 분야를 강화하고 또 그룹의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그로 인한 비효율적인 사업을 정리하고 있어서요. 사업 구조 재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니까요. 이처럼 위에 언급된 지주회사들, 단순히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 합산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업 밸류업을 실현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들 지주회사들은 홀딩스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가 상승 모멘텀 같이 이어갈 것으로 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지정학적 이슈라든지 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라든지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건데요. 시장은 본질적으로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어떤 외부 요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특히 이런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그런 시기에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 쉽다는 점 누구보다 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역사는 결국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내는 과정의 연속인 것 같아요. 지금의 이 단기적인 어려움, 단기적인 시장의 노이즈, 이건 단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고요. 오히려 더 큰 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단기적인 흔들림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적인 기업 가치라든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찾아서 투자하는 어떤 여러분들의 해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시기일수록 옥석 가리기를 통한 우량 자산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철저한 분산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가격 하락에만 주목하시기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펀더멘탈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지금의 혼란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과 기업의 가치를 신뢰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하고요. 여러분들을 건승을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7월 9일 경제원탑에서의 특강이 있습니다. 7월 9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아마 한 3시간에서 4시간가량 되는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의 어떤 인사이트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많은 걸 준비할 겁니다. 많은 걸 준비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강의를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걸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 많은 걸 가져가신 여러분들의 좋은 결실 맺을 수 있을 걸 전 확신하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